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원시장에서 27년째 두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쿠팡이라는 대기업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폐해와 불공정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쿠팡은 고객을 위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을 점령하고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쿠팡은 자체 로켓 배송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감당할 수 없는 배송 경쟁을 유도하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 브랜드를 내세워 인기 있는 상품을 모방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기존 판매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플랫폼 갑질이며 결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유통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대기업 플랫폼 하나가 유통 구조를 독식하게 되면 소비자 역시 언젠가는 선택권을 잃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술이 공정한 룰 안에서 누구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지금의 쿠팡은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의 골목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배달앱은 처음에는 편리함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닌 시장의 지배자가 되어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매출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으며 광고비 경쟁과 배달비까지 합치면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40%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매출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과의 직접 소통 통로도 배달앱이 통제하고 고객 클레임도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영업자만 모든 부담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수익은 점점 떨어지고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장사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정말 꿈꿔서는 안 된 일입니까? 기술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시스템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결국 자영업자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배달앱의 을이 아닙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중심이며 고객에게 진심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이제는 배달앱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수수료 인하, 투명한 운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와 국회에 이 불균형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살리기 본부의 본부장 윤우덕입니다. 두 분 상인의 호소 그리고 정당한 주장에 근거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플랫폼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플랫폼 노동자의 착취를 일삼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TMF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피해 업체는 무려 4만 8천 곳이었고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공동본부장인 태현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음식 배달 중개 어플은 최근 정책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그에 따른 불공정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말만 앞세우지 온라인 플랫폼 과세와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정책 파탄은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그로 인한 자영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서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어떤가? 그는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정작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대안 없이 윤석열식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는다.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본사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며 팔수록 손해라고 울부짖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해답을 줄 수 있나? 죽음을 담보로 도로 위에 내몰린 배달 노동자들 앞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입점업체가 매출의 40%에 이르는 금액을 플랫폼 수수료로 지급하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규제 혁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인가? 김문수 후보는 당장 답하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즉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을 추진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나설 것이다. 플랫폼 수수료 인하, 광고비 지원을 통해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덜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바탕낸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